KF-21 공동개발 최종 압류 투자 속행. UA카프-21 66조 원 수출 계약. 다급한 인니 한국 한 번만 더 기회 줘. 한국항공우주산업 K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KI에 파견한 기술자들이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이동식 저장 장치 USB에 담아 유출하려다가 지난달에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과 방사청, 방첩사 등에 통보했고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과 방첩사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정확히 어떤 자료를 빼돌리려고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USB에는 상당한 분량의 자료가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확보한 KF-21 기술 자료는 전투기의 눈인 S 레이더 등 항전 장비가 포함됐다는 보도가 일부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확보한 자료에는 레이더 등 항공전자장비, 항전장비, 시험비행 기술, 개발 과정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KI 건물 내부는 보안 등급에 따라 출입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와 국정원 등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많은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미뤄볼 때 KI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I가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 중에는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것도 있어 미국 측이 EL 미승인 자료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문제의 심각성이 보통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뿐 아니라 향후 전투기 개발 일정과 수출 등에도 차질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 7천억 원, 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일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약 1조 원을 연체 중이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에 참여하면서 KI의 기술자 100여 명을 파견해왔으나 코로나 유행 등으로 현재 파견된 기술자는 30여 명 남짓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KF-21 외의 다른 전투기 구매 계약을 연달아 체결하며 공동개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다. 인도네시아 측은 2022년 2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42대를 11조에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6월엔 카타르로부터 중고 프랑스산 미라주 2000-5 전투기 12대를 약 1조 원에 사들이기로 합의했다가 연기한 바 있다. 미국으로부터 19조에 달하는 F-15ID 36대를 구매하겠다는 승인도 받은 상태이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측의 이 같은 태도와 관련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선 분담금이 납부가 돼야 한다며 10월 말까지 2023에서 25년 3년 기간 동안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인도네시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이런 방구도 없는 상태에서 인도네시아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깃을 탈출하는 황당한 결말을 맞고야 말았다. 인도네시아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더니 국제적 망신에 미국과 마찰 우려까지. 한심하다. 분담금 1조 원도 못 내는 주제에 수십조의 프랑스 미국제 전투기 구매 계약을 저질러도 한국은 봉 노르디나 하며 돈 내라고 징징거더니 별거지 같은 경우를 다 겪고 있다. 이런 게 모두 문가놈이 싸질러 놓은 덕분이다. 우크라이나 현역 군인. 한국서 드론 전쟁 실상 강연한다. 오는 24일 화 오전 9시 오후 6시 충남 계룡시 종합운동장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한국군의 미래 무인 전투체계를 미리 보는 행사인 프로젝트 아미 오브 몬트가 개최된다. MEMT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뜻한다. 이번 행사는 4. 창끝 전투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실 드론작전사령부 계룡시 방산기업 등이 후원한다. 민, 관, 군, 산, 학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창끝 전투학회 콜로키움 무인 전투체계 시연 전시 등이 함께 진행된다.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유튜브로 행사를 실시간 중계한다. 지상군 MEMT 구현에 필요한 개념, 기술, 인재 등을 교류 축적하기 위한 민군용합형 플랫폼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했다. 행사 핵심 콘텐츠로는 무인 복합 CQB 콘서트, 특수작전 연구소 CM, 대표 박승용, 고정익 무인 항공기 전술 비행, 한국 비행장치 교육원, 드론 3D 프린팅 풍선 드론 자유비행, 경운대, 제3회 국제대학생 EV 자율주행 경진대회, 자율주행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자율주행 경진대회에는 국내외 약 15개 대학이 참여해 차륜형 자율주행 로봇이 10km 경주를 펼치며 경주 간 차선 변경, 장애물 회피 등 다양한 자율주행 활동을 선보일 예정이다. 체험 전시 분야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소형 드론 본용 파워팩 계열화 전시, 스위치 블레이드 300, 600 전시, 에어로 바이런먼트, 폭탄 투하용 드론 전시 소부대용 대드론 체계 전시가 있다. 창끝 전투학회가 진행하는 제3회 콜로큐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가 발표할 예정이다. 3. 북 쓰레기 풍선 실험 계속 14일 밤 쉰개 띄워 바람이 남향일 경우 북한의 풍선 실험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바람의 방향, 속도 등에 따른 수차례 풍선 실험을 통해 자료를 축적했고 목표 수준에 이르면 실험도 줄어들 것이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5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또 띄운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5일 경기도 북부 및 서울 지역에서 1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며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총 19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 이번 대남 풍선은 지난 11일 이후 사흘 만이다. 북한 전문가인 장백산 해외동 포지원 사업단 이사장은 지난 5월 말 북한이 처음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을 당시 대남 목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평가했다.
남한을 압박하는데 무력 침공 대신 드론이나 무인기, 특수 풍선 등을 활용하기 위해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시기에 실험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목표로 하는 지점에 풍선을 낙하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장 이사장의 전언이다. 실제 지난 7월 24일 오전 대통령 경호처와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가 발칵 뒤집혔다.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풍선이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군은 정체 모를 풍선이 국군 통수권자의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데 요격 등 아무런 선제 대응도 하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상공에서 발견되거나 구역 내에 낙하한 북한 오물풍선은 최소 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공망이 뚫린 정도가 아니라 무력화된 셈이다. 남한 곳곳에 떨어진 오물풍선은 풍향, 풍소까지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였다. 실제 살포 후반으로 갈수록 풍선의 성능은 좋아졌고 유효 낙하율도 올라갔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역, 지점에 집중적으로 풍선을 날려보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에 북한이 살포한 쓰레기 풍선 역시 수도권을 겨냥한 실험용으로 데이터 확보 차원으로 볼 수 있다.